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1, 2월달 과정 마지막 시간이죠. 377페이지. 할 차례 맞습니까? 네. 자, 37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위에 양가로 2번에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네, 요거 할 차례란 말이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이죠. 확인 설명 사항.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이 저번에 그 암기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권금. 자, 기권금을 뭐 하니까? 공시를 하니까 뭐를 준다고? 배를 한 입 주는 거죠. 한 박스 아니고 한 입. 요게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기권금, 공시, 배 한 입 줘. 그래서 요 기가 뭐냐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죠? 구조, 뭐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요 내용들 했었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부터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금은 뭡니까? 금은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네,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자, 요런 내용들이 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공 하면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이랑 그 다음에 거래 규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여기 들어가 있지요? 토지 이용 계획. 자, 그 다음에 시는 뭐였죠? 시? 네, 시설물이죠. 내외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같은 거. 배는 뭐였습니까? 네, 벽면하고 도배,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말하고, 환 하면요? 환경조건이죠. 환경조건. 환경조건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네, 환경조건 세 가지는 일조 소음 진동, 그 다음에 입지 조건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게 입지 조건이죠. 조는 뭐예요? 조세를 말하죠.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취득세하고 농특세가 있어요.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있죠. 농특세.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종류 및 세율. 자, 이렇게 확인 설명 사항인데,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사항 요까지 했던 거예요. 요까지. 그래서 오늘 권리관계 보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워 양이 그리 없습니다. 일단 권리관계 볼게요. 권리관계. 자, 그래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라 그러죠. 요 구성을 보게 되면 등기법 좀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했어? 등기법 안 했어요? 규정법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1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수업은? 뭐 한다고 안 하, 그죠? 뭐 한다고 안 하, 그죠? 뭐 하나 안 하나 뭐 똑같이 뭐 지금 시험 치면 다 틀립니다. 그죠? 예. 조금은 차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시험 치면 지금 하나 뭐 다 틀립니다. 어차피. 예.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우리는 일단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걸로 충분해요. 우리 그거 할 필요 없어.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막 나오고 그러지 않는데 그냥 확인해 볼게요. 확인. 자, 등기상 증명서는 일단은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표제부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자, 표제부에는 거기 뭐가 적혀져 있어요? 표제부에는 네, 소재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구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여기에 등기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을구죠. 을구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 자, 일단 요런 구성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권리 순서라고 하나 있는데 자. 같은 구는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예요. 네, 같은 구끼리는 어떻게 한다고? 순위번호로 따지죠.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구끼리는 별구, 다른 구끼리는 접수번호죠. 접수번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암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런 거 암기. 예, 같은 순위번호, 다른 별, 접수번호, 별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있죠.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순위는 어떤 등기 순위 따라갑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라고 해요. 주등기 아시죠? 주등기 순위 따라가는 거고 세 번째 본등기는요. 그러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는 거죠. 대충 요 정도 일단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는데 여러분 근저당 저 위에다 근저당부터 먼저 할까요? 자, 근저당은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조사하면 되냐면 네, 채권 최고액을 조사하면 돼요. 채권 최고액. 실제 피담보 채무액 조사할 필요 없고 채권 최고액을 조사하면 된다. 그래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가압류라고 있습니다. 가압류라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뭡니까? 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해서 장래에 강제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채무자 소유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압류하는 걸 말해요. 금전 채권에 대해서 돈을 이제 말하는 거죠. 금전 채권. 그래서 이런 가압류가 있는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채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채권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개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중개하냐면 이 가압류를 말소할 조건으로 가압류 말소 조건으로 중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채무 있죠? 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중개가 가능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조건부 중개를 한다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압류 말고 이제 압류 있습니까? 자, 압류는 뭡니까? 압류는 집행기관이 이제 법원이 되죠.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어떤 특정 재산을 말해요. 이거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의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이에요. 압류. 그래서 이 압류는 이 압류를 어떻게 해제하는 조건으로 중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이라 해가지고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성이라든지 보존되는 권리, 어떤 권리가 보존되는지 보존되는 권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 가처분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 말소 전에는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환매등기라고 있어요. 환매등기. 자, 환매등기도 마찬가지죠. 뭐랑 동시에 합니까? 환매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요. 그래서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행사를 해서 다시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이래 보시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일단은 그 위험성이라든지 환매 등기 사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환매 등기 사실 요거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 마찬가지 말소를 하기 전에는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라고 있어요. 가등기. 자,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다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무엇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거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다. 순위 보전이 목적이고,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겠죠. 네,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가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 말소 사항입니까? 예, 직권 말소. 확실히 아닌 게 맞네. 직권 말소 사항이에요. 가등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잘 알아놔야 돼요. 이건 시험 나온다니까. 가등기는 등기법에서. 우리는 요 정도만 일단 대충 알고 있으면 돼. 이걸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니까. 또 하나 더 있다. 두 번째, 담보가등기라고 있어요. 담보가등기는 뭐랑 동일합니까? 그렇죠. 저당권이랑 동일해요.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담보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죠. 그래서 채권 담보의 목적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담보물건 효력 인정. 그래서 경매신청권이나 경매신청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조금 처분제한 등기로서 좀 위험한 등기들이에요. 이런 등기들.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우리는 대충 요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이 정도. 자, 보세요. 책에 377페이지에 보면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등기부를 통하여 돼 있죠.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등기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거 있어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현장 답사 통해서 확인한다. 자, 그러면서 등기부 확인해서 보니까 니은 소유권의 조사 확인은 갑구에서 한다라고 돼 있죠. 갑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서 한다고? 두 번째 줄에 을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현장 답사 사항으로서는 자, 주택상가 임대차 이런 거 있죠. 거기 가로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주택상가 임대차라든지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요거는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런데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의 권리사항, 권리관계. 자, 여기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오늘 할 거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법정지상권은 민법 시간에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법정지상권은. 네,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법정지상권. 이건 안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건 배웠잖아.
자, 말을 할 줄 아셔야 돼. 그렇죠? 말을 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래야지 시험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물론 알고는 있지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풀면은 보기 읽어보면은 이게 법정지상권이 지금 설정이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죠. 자, 법정지상권은 일단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 임목. 자,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네 가지 사유가 있죠. 그 원인이. 이 네 가지 원인은 법정지상권. 그런데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마찬가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매매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조건이 있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것은 또 민법 시간에 하시면 돼. 우리는 뭐 이렇게 막 한 문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잘 안 나와. 이런 문제들은 옛날에는 좀 냈지만은 이제 낼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있어요.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초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압류했을 때 생기는 저당권이 법정 저당권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현장답사다. 이렇게 막 알고 좀 들어가면 돼. 일단은요. 그렇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현장답사. 자,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분묘기지권 있죠? 자, 요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 뭐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랑 장사대행하는 법률이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자, 분묘기지권의 분묘기지권이 뭐냐면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분묘 기초가 되는 토지, 분묘기지라 그래요. 분묘 기지에 대한 그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에요. 지상권, 유사 물건이다. 그래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하는데 이제 분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그러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그래서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이 되려면 그 요건, 성립 요건.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에 승낙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당연히 성립하겠지. 요거 뭐 어려운 거 없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의 토지였을 때 뭘 설치하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일단 자기 토지였을 때 뭐 자기 마음대로 분묘 설치해야 되잖아. 자기 묘니까, 자기 토지니까. 그래서 토지를 설치하고 난 그 이후에 그 토지를 처분을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한 채, 이 말은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류한 채 분묘기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 말이고, 아니면은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 분묘 이전에 관한 아니면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이 없이, 이런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거예요. 분묘도 같이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거지. 그러면 분묘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취득이 된 거예요. 이게 분묘 기지권, 이게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그냥 설치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몇 년간?
예, 20년간이에요. 20년간 어떻게 해야 돼? 평온 공연하게. 뭐 했어요? 점유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점유, 시효, 취득. 점유, 시효, 취득. 이런 경우에 성립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효력이라고 있어요. 자, 분묘 기지권의 효력 범위 내에, 자, 기존에 분묘가 있겠죠, 지금. 분묘 기지권 취득했으니까 기존 분묘가 있어요. 그 분묘, 그 기존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의 신설, 새로운 분묘의 신설할 권능이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새로운 분묘 신설이 안 됩니다. 새로운 분묘의 신설이 안 된다고. 그 옆에다가 뭐 어머님 묘를 이렇게 딱 묻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따라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쌍분이 아니라 쌍분이 안 된다고. 쌍분 옆에다가 이렇게 묻는 쌍분 있죠. 쌍분 안 되고 단분 형태의 단분 형태로 되어 있는 뭐도 안 돼? 합장도 안 됩니다. 합장. 그러니까 쌍분 안 되고 합장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 알려주는 거죠. 자, 공시 수단으로서 이 분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봉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봉분이 뭡니까? 봉분이 볼록한 거. 그렇죠. 이거 봉우리,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공시 수단이에요. 이게 이렇게 요 대표적인 봉분이지.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돼. 이게 묘라는 거를. 자, 봉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평평한 걸 뭐라고? 평평한 거. 평장이에요. 평장. 평장 된다 안 된다? 네, 평장 안 되고, 암장 안 되고. 자, 장래의 묘가 있어요. 장래의 묘. 그걸 이제 두 글자로 하면 가묘라고 그래요. 가짜묘. 장래의 묘는 아직 그 안에 뭐가 없어? 시체. 시체는 좀 이상하다. 시체는 동물도 아니고 지금 파리도 아니고 지금 시체라고 하지 말고 시신이라고 해요. 시신. 아니면 유골이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시신이 없으면 이런 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안에 알맹이가 없어. 그래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있어야 돼. 알맹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봉우리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분명히 직권. 자, 그 다음에 귀속이라고 돼요. 귀속. 고난의 귀속인데, 자, 비석이 뭔지 알죠?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묘 주위에 그 음식 올려놓는 돌, 그건 뭐라 불러요? 예? 뭐라고요? 새로운 거 나온 뭐? 자판? 상석이라고 해요, 상석. 자판은 뭐예요? 상석. 상석이라고 그러죠? 상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축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축. 석축이라고 해요. 그런 거 본 적 없는가? 그런 거 없는가 봐. 야, 요거만 있습니까? 볼록. 그 다음에 보초 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워 놓는 거. 그거 뭐라 불러요? 성물. 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계단도 있어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인입 계단. 인입 계단. 이런 거. 없는가 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는 권한. 제구, 그 제구라고 해요. 제구. 자, 제구 설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렇게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제사 주재자에게 있습니다.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자, 분묘의 수호 관리, 분묘의 수호 관리, 이 말은 이제 수호 봉제사, 요거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종손에게 전속하죠. 종손에게 있습니다. 종손에게 있는데,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당연히 종중에게 있습니다. 종중. 여러분 판례예요. 판례. 자, 범위를 보세요.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기초가 되는 그 토지뿐만 아니라 수호봉사,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어디까지 미칩니까? 주변 공지, 주위 공지까지 미칩니다. 주변 공지까지 미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어디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사성이 뭡니까? 사성이. 묘 뒤에 보면은 뒤에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둔덕이 있어요. 그걸 사성이라고 부르죠. 그 사성까지 반드시 그 묘에서 그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죠. 그게 개별 묘에 따라 틀려요. 좀 짧으면 미쳐야지. 짧으면. 좀 길면은 뭐 안 미치고 좀 어디까지.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멸인데 소멸은 존속기간을 말해요. 존속기간. 자, 분묘의 존속기간은 일단은 뭐겠습니까? 약정이에요. 약정. 그런데 약정을 안 했다. 그럼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분묘 수호 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한다라고 봐야 돼요. 분묘 수호 봉사 관리를 계속하면 쭉 간다는 얘기예요. 약정이 없으면.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게 있잖아요. 일시적인 소멸. 일시적인 소멸. 자,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밑에 유골이 딱 있어 거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골을 다시 가져와서 원상회복 해놔야 돼요. 원상회복.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일시적인 소멸이에요. 유골이 그냥 찾을 수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거죠. 일시적인 소멸. 그러면 이걸 뭘로 본다고?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보여요. 분묘기지권이. 존속. 그래서 판례하고 같이 지금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와야 돼. 이 정도. 자, 그러면 보세요. 377페이지 밑에 자, 양가로 3번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 기권금 공시 배한립조에서 금이잖아요. 금액 말하는 거잖아. 거래 예정 금액하고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에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 중개 의뢰인이 가격을 일단 제시를 하지요. 근데 그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평가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이 거래 예정 금액은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아두지 뭐 뒤에 막 이상한 거 이렇게 막 이거 표 있죠?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중개보수는 뭐냐? 중개보수는 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산출한 걸 말하겠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중개보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넘어가서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의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이용 제한입니다. 사용 수익에 관한 어떤 권능의 제한이 이용 제한이고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하는 것이 거래 규제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통해 하게 됩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 않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의 어떤 직접 문의, 이 말은 이제 현장 답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확인한다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세요. 이제 시설물이라고 있죠. 시설물 해가지고 이건 내외부 시설물을 말하죠. 자, 내외부 시설물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막 이렇게 적어놨죠. 일단은 그 내용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료 요구 확인하죠. 자료 요구 세 번째 주면 자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벽면 및 도배 있죠. 이것도 자료 요구 사항이다.
환경 조건도 마찬가지. 일조 소음 진동 요것도 세 가지 자료 요구 이렇게 하나 두고요. 입지 조건 나와 있는 입지 조건은 거기 뭐라 돼 있어요? 현장 답사라고 돼 있죠? 밑줄 현장 답사입니다. 도로, 뭐 대중교통, 시장 이런 거,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같은 거. 마지막에 9번에 보세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돼 있죠? 종류 세 가지. 취득세,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걸 말하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적어 놓으세요. 거기 없네.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이거예요.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을 확인합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등기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내용이죠. 네, 법정지상권.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자,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에서 밑에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자, 관습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그죠? 두 번째 줄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뭐예요? 양가로 1번 위에 양가로 1번이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고 양가로 1번이요. 양가로 3번이 첫 번째 줄에 보면 저당권 나오죠.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보면 가등기 담보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고 5번에 임목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래서 자세한 건 미분 시간에 또 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갔어요. 자, 분묘기지권이 나오네, 그죠? 383페이지 분묘기지권 요걸 보세요. 분묘기지권 의 밑줄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가 그 분묘 소유하기 위해서 그 묘지 부분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 유사 물건이다. 그래서 분묘 기지에 대해서 분묘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 이 말이고 성립이 되려면 1번에 토지 소유자에 뭐가 있으면 되죠? 승낙 요겁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이고 두 번째 보니까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몇 년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특약 없이 그죠? 이전에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했다. 토지를 매매한 경우 이해되겠죠? 이런 경우.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분묘 기지권자라고 해서 분묘의 수호 관리 봉제사에 대해서 밑줄 분묘의 수호 관리 봉제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밑줄 끊고 그 밑에 줄 보면 권리 그 권리는 누구에게 전속 종손에게 전속이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끝에 가면 종중이 나오죠. 종중이 선조 분묘 수호 관리해 왔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기속? 종중의 기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공시기능으로서 뭐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줄에 보면 봉분이라는 게 있죠. 봉분이 있어야 되는데 봉분이 없는 두 번째 줄 평장, 그 다음에 암장 이거 분묘기지권 인정 취득 안 되죠? 자, 범위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있죠. 기지 자체랑 그 다음에 그 옆에 수호 봉사,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어디까지 주의 공지, 주변 공지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그 밑에 줄의 끝에 가면요.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사성까지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료와 존속기가 나와 있는데 지료는 일단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말이에요. 승낙 얻은 경우에 일단 약정이 되겠지. 근데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소유 토지였을 때 분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묘 기지권에 어떤 질의했을 때는 지료를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보니까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라고 해요. 시효 취득 아시죠? 이럴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 취득.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존속기간 돼 있네. 존속기간 2번, 동그라미 2번. 존속기간은 일단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존속기간은 약정이잖아.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죠? 근데 약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고? 수호, 봉사, 계속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존속입니다. 존속. 분묘기지권도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새로운 분묘의 설치 제한, 이게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분묘의 신설할 권능 밑줄 요거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쌍분 형태 안 되고 합장도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인데 2001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이 보통 합쳐가지고 보통 한 문제씩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표 두 개만 일단은 알아두면 되는데 표가 어디 있냐면 38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위에 표가 있고 또 밑에 표가 있죠. 예, 이 표 두 개를 좀 아시면 되는데 일단 388페이지에 요 위에 표는 뭐냐면 사설묘지예요. 사설묘지. 사설묘지를 설치할 때 그 설치 절차랑 그다음에 면적이랑 일기당 점유 면적을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일단은 그 종류부터 아셔야 돼. 종류가 4개입니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종중 문중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있다면은 개가종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순서대로. 암기할 때 어쩔 수 없어. 그냥 개가종법 해가지고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이걸 완벽하게 풀 수가 있다고. 되겠죠? 개가종법 해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하려면 설치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 그래서 사후신고입니다. 30일이에요. 사후신고. 그 나머지 3개는 다 사전 허가죠. 할 거 없지. 사전 허가니까 다 외웠고. 그 다음에 면적을 보세요. 30, 이제 숫자만 보세요. 30, 그 다음에 100, 1000. 자, 요거 3개는 단위가 다 이하죠. 근데 법인은 10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만 단위를 외웁니다. 10만 이상이라고. 그럼 순서대로 30, 100, 1000, 10만 이상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린다고. 법인만 10만 이상이면 법인은 10만 이하가 아닙니다. 법인의 이게 최소 면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일기당 점유 면적 보세요. 개인은 여전히 30이죠. 나머지 3개 다 똑같아. 10제곱미터 초과 금지 이하란 말이죠.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초과 금지예요. 3개 똑같다. 자,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연장지 보세요. 자연장지는 수목장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 개가정법이에요. 똑같죠? 개가정법이에요. 자연장지 조성 절차로서는 개인 똑같네. 자,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이 말은 사후신고고, 자, 가족하고 종중, 문중은 사전신고. 요거 사전 허가 아닙니다. 요 2개 사전 신고라는 거. 법인은 여전히 사전 허가랍니다. 허가. 자, 그 다음에 조성 면적으로서 단위까지 같이 외워야 돼, 이거는. 자, 개인이 30미예요. 30미만이죠. 30미라고 해야 돼요. 32하가 아닙니다. 30미. 가족은 100미. 100미 아시죠, 여러분? 100미. 그 다음에 종중, 문중 2000하라고 해야 돼. 2000하. 그 다음에 자,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5만 재단하고 재단법인, 공공법인이 있죠. 재단법인과 공공법인은 5만상 하세요. 5만상. 순서대로 5만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4만하. 5만상, 4만하 이런 식으로. 재단 공공법인이 5만상이고 종교단체 4만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30미, 100미, 2000하, 5만상, 4만하. 이렇게 해야지 이 숫자랑 이 단위가 안 헷갈린다고. 안 그러면 풀도 못해요. 모른다니까. 안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더군다나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옵니다. 됐어. 이 정도 하고 일단 장산에 관한 법률 넘어가고. 자, 그 뒤에 농지 나오죠. 390페이지 농지 나옵니까?
농지법은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하죠. 예, 일단 그걸 합니다. 예, 거기서 하고 우리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나온 것만 한번 체크할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 책에 아주 많은 농지법이 들어있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 넘어가서 농지증까지 넘어가고 뭐 대리경적도 나오고 농지 임대차도 나오고 많이 넣어놨네. 자,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 있지요. 뭐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기본서니까 좀 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책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10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중개활동이지요. 중개활동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 체결이죠. 자, 거래계약 체결은 이제 딱 한 가지만 볼게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막 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법령 시간에 했던 431페이지. 그냥 그 앞에 것들 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그지? 괜히 이거 막 보려고 막 뭐 있는 거 싶어가지고 뭐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만 하면 돼. 하는 것만 해가지고 맞추면 돼요. 자, 431페이지에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나옵니까? 요거는 다시 암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요거 암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암기법. 예. 예, 뭐 한 가지 빠졌네. 건물계, 거인, 이름, 거인한다. 거인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조교약이라고요. 조교약이라는 사람이 거물급 인사에 속해 있다. 그래가지고 거물계에 있는 키가 큰 거인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조교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누구하고 친구일까? 누구랑 친구일까요? 분정의사랑 친구겠지 뭐. 다른 사람이 있나 그죠? 자, 하면은 거래 당사자 뭐가 나와야 돼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에요. 애옵니다. 인적사항이 나와줘야 되지.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다시 요게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하면은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하면요 조건 또는 기한. 조건 기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거래 금액이라는 거죠. 거래 예전 금액 아니고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권리 관계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거래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 필수 기재사항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 전자계약은 일단은 이게 신설이 된 그 해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30회 때. 그 이후에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안 나와요. 이게 잘 이제 전자계약이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실무죠. 실무를 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가 이제 빠졌는 게 뭐냐면 144페이지 그거 한번 가보세요. 140 자, 148페이지, 146페이지. 이거, 아니네, 148페이지 맞네. 자, 거기 보면은 확인 설명서라고 있죠. 그죠? 자, 확인 설명서의 안에 기재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돼요. 이게 원래.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거기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 서식은 거기, 법정 서식이 1, 2, 3, 4 해가지고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확인 서식이 틀리죠. 자, 확인 설명서 1은 어떤 중개대상물입니까? 네, 주거용이죠.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이고 2는요? 비주거용이고 3는 토지, 3는 토지, 4는 입광곡.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이렇게 알아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두 장 넘겨보면 152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서식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줘야 돼. 이거를 어차피 여러분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실 거니까 그렇죠? 이거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이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보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일단 보세요. 152페이지에 거기 로마자로 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있습니까? 예, 기본 확인 사항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면 2 해가지고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있습니까? 있죠. 그럼 그 밑에 내려가면 3 해가지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파트가 세 파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인적 사항이랑 서명 날인하는 날이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기본 확인 사항,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좀 적어볼게요. 여기 확인 설명서의 기재사항인데 일단은 첫 번째가 기본 확인 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기본 확인 사항에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8개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기본 확인 사항은 몇 가지라는 거예요? 8가지지. 8가지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 물건 표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대상 물건 표시는 기본적인 사항을 의미해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면은 토지하고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뭘 기재합니까? 소재지랑 면적이랑 지목을 기재해요. 지목은 어떻게 기재하죠?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이랑 그 다음에 실제 이용 상황을 같이 이제 기재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지금 그러니까 그 표를 갖다가 일단 확인해야 돼. 눈 안에.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고 있지.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 말은 공용 면적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지 지분을 기재하지요. 대지 지분 제곱미터. 그 다음에 준공연도가 있으면 준공연도. 그 다음에 증축 개축이죠. 증축 개축 연도. 그 다음에 용도입니까? 용도가 두 가지네, 그죠? 대장상 용도랑 대장상 용도, 그 다음에 실제 용도.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 내진 설계, 최근 들어간 거예요. 내진 설계,
지진 때문에 적용 여부, 예, 내진 능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에 관한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그 다음에 위반 내용. 그냥 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이런 사항들이 대상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시험 문제 내진 능력, 내진 설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까? 네, 맞는 거예요. 요게 내진 능력, 내진 설계가 요게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 확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 대체적으로 요 대상물건 표시는 뭘 보고 조사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대장 보고 조사하죠. 요거 다 대장 보고 조사합니다. 대장. 그런데 요 중에서 요 방향은 어떻게 조사한다 했어요? 방향은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가라고 했죠. 현장 답사해가지고 주택 같으면은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이라고 했어. 그 밖에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라고 했잖아요. 현장 답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면은 두 번째에 권리관계라고 있죠, 이제.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 따라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적는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확인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민간, 이제 대상 건물이 임대주택인 경우, 이 말이에요. 대상 주택이 이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야 돼요. 장기 일반이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냐,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이냐, 아니면 이제 거기 단기라고 돼 있죠. 단기가 아니고 이제 바뀌었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제 개정된 거는 요약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돼요. 임대인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민간 임대 등록에 관한 법에 따른 정보 체계에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이제 뭐가 있냐면 2월 14일부터 이제 들어간 게 있어요. 2월 13일부터 우리 주택임대차에 보면은 작년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신설되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 행사 여부, 요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때문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다른 말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는지, 기행사했는지 하면 행사를 아직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행사 여부를 확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매수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게 들어갔어요. 요거 하나 적어놔야 되겠네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그 밑에다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여기 들어갔어요. 2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이걸 확인한 걸 보고 그거 확인서를 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지금 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거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못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보시면 권리관계.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